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기초회계 마지막 파트가 결산입니다. 챕터 6 결산 보세요. 결산 보이시죠? 결산의 의.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게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를 했고 기억나세요? 또 얘기하지만 우리 회계를 잘하는 건 분계를 잘하는 거. 분계 잘하면 회계 잘하고 분계 못하면 회계 못하고 분계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총계정원장에 전기하는 걸 해봤죠. 전기는 전 시간에 짧게 했죠. 그걸 한 번씩 따라 해보세요. 그리고 전기를 매일 반복하는 거죠, 이걸. 그러다가 기말이 되면, 보고기간 말, 기말이 되면 그동안 작성해오던 장부를 마감하는 겁니다. 장부를 마감하는 거. 한마디로 하면 장부를 마감하는 걸 결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클로징, 마무리. 그래서 마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긴 절차가 있네요. 예비 절차, 본 절차, 그리고 결산 후에 재무제표 작성까지. 말 그대로 절차니까요. 만약에 이론 시험에 나오면 이 절차를 순서대로 배열해서 여러분들로 풀으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순서대로 골라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쨌든 절차는 가능하면 빨리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자, 그 중에 재고 시산표가 제일 중요하고 재고조사표. 또 재고조사표에 기록되는 내용이 결산정리사항인데 그걸 수정기입하고 분계하는 거. 그리고 정산표. 라고 지금 신하나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야?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본 절차에 이제 총계정원장 마감하는 거. 거기도 다시 수익비용 계정은 손익계정에 대체해라. 또 손익계정 잔액을 자본금 계정에 대체해라. 그리고 자산부채 자본을 차기 2월로 마감해라. 뭐 이런 게 있죠. 이때 대체라는 말은 어떤 계정의 금액을 다른 계정으로 옮기는 거래요. 그리고 옮길 때는 반드시 대체 분계라는 걸 해주라네. 갈수록 태산이죠? 갈수록 태산. 영어로 하면 고고 마운틴. 죄송해요. 70년대 하던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때 있었다고요. 자, 어쨌든 갈수록 태산, 고고 마운틴. 다 딴 나라 말 같죠? 회계가 원래 그래요. 처음 들을 때는 다 계속 딴 나라 말이에요. 그러려니 하고 들으세요. 일단 듣다가 보면 이제 하나씩.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따라하라고 그랬잖아요. 자꾸 따라 하다 보면 그만큼 익숙해지게 자꾸 지식이 이제 쌓이게 되니까 우선 천천히 하나씩 하세요. 자꾸 말로 해야 더 빨리 알아듣고 빨리 내게 실력이 늘어납니다. 아셨죠? 라고 했는데 대답하라고 자기 또 휴대폰 하고 있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아셨죠? 휴대폰 엎어요. 다 보고 있다니까요? 보인다니까요? 엎어요. 자꾸 이런 얘기가 진짜 말씀드렸나 언젠가? 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이 옛날에 처음에는 그냥 편하게 아주 듣다가 자꾸 이렇게 하니까 자꾸 이제 앉으게 옷매무새를 이렇게 가다듬게 되고 심지어는 화장까지 하고 수업 듣는다고 그랬는데 좋은 자세예요. 이렇게 딱 해야 돼요. 아셨죠? 자, 봅니다. 어쨌든 이게 무슨 얘기인가는 이제 문제 보면서 할게요. 그리고 결산이 다 끝나면 재무제표 작성해서 보고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 말고도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런 게 있다. 뭐 그런가 보다. 어차피 그 나중에 시간 되면 또 외워야 돼요. 넘어가셔도 돼요. 어쨌든 장부를 마감하는 게 결산이더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산 절차의 시작이 요 시산표예요. 예비 절차의 시작이 시산표입니다. 시작이 시산표입니다. 근데 시산표가 뭐냐? 일단 거기 여기 써있기로는 이렇게 써있네요. 일단 써있기는 여기 시산표라는 건 트라이얼 밸런스죠. 밸런스 차대변 합계가 맞냐 안 맞냐 트라이얼 검사해봐라 검증해봐라 이건데 TV. 자, 총계정원장이 전기됐는데 이때 총계정원장 기입된 금액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정산표예요. 시산표예요. 이게 뭔 소리지? 금액 일치. 뭔 소린가는 여기 다음 파트에서 할게요. 그 대차합계는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 반드시 일치. 밑에 건 뭔지 이제 바로 문제를 보고 하도록 하지요. 넘어가 볼게요. 일단 요거 예시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 총계정원장이 여기 시산표 작성하는 건데 계정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있네요. 그죠? 이 10개를 가지고 시산표라는 걸 만들어 볼 건데 문제는 참 부끄럽게도 전 시간에 왜 잘못된 거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답이 있긴 있는데요. 여기 이 답이 있긴 있는데 황망스럽게도 이게 다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사정이 있다고 그랬죠. 급하게 책을 또 갑자기 찍어내는 바람에 이게 작업을 하다가 엉켰어요. 파일이.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던 거랑 새로 만든 문제랑 이게 엉켜가지고 문제하고 답이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요거 빼고 그럼 다시 문제를 가지고 요걸 가지고 어떻게 시산표를 작성하는 건지를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손으로 쓰면 더 오래 걸릴 텐데 한번 일단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계정이 10개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지를 자 이제 여기 예시를 할 테니까 보세요. 맨 처음 현금이잖아요, 여기. 그럼 여기다 현금을 쓰는 거예요, 여기다 현금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 차변학, 여기 350 있죠. 그대로 차변학계에 350만원을 씁니다. 이렇게. 그 다음 대변에 200 있죠. 대변에 200을 씁니다, 이렇게. 그리고 대차 비교해보세요. 차변이 크죠? 그럼 여기서 차변에서 대변 깝니다. 그럼 얼마가 돼요? 그죠? 150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아니죠? 두 번째 외상매출금이죠. 똑같이 씁니다. 외상매출금. 바쁜게 그냥 좀 생략할게요. 그리고 차변에 750만원. 예, 바쁜게 만단위 적을게요. 대변학계 100만원. 만단위로. 자, 위에는 만단위 아니었죠? 뭐 그랬다 치고, 그럼 잔액이 차변에 650만원. 상품도 마찬가지 쭉 갑니다. 그런 식으로 가고 또 단기 차입금. 했다고 치고요. 단기 차입금. 차입금 보니까, 대변이 440이에요. 대변이 440이고, 차변은 270이네요. 여러분도 나중에 직접 해봐요. 저처럼 쓰지 말고 깨끗하게, 깔끔하게, 이쁘게 한번 써보시고, 저는 그냥 과정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합니다. 그럼 잔액은 이렇게 까보시면 대변에 170만원 남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자본금. 하나 건너뛰었어요, 또. 자본금 보니까 차변은 없고 대변만 있어요, 500. 그럼 그대로 잔액도 그대로 대변 500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대로 적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럼 이런 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차변 대변 쭉 적으면 차변학계 2520, 대변학계 2520, 차변이 1460, 대변이 1460 이렇게 합계끼리 일치하고 잔액끼리 일치하게 됩니다. 원리는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한 번씩 해보세요, 직접. 어려운 거 아니에요. 차변 대변 쓰고 잔액 쓰고 이렇게 쭉 하면 됩니다. 됐죠? 그럼 이렇게 적었다고 치면 쭉 적었다고 쳤을 때 차변학계가 2520만원, 대변학계도 2520만원 나오고 잔액이 1460만원 나왔죠? 여러분 확인해보세요. 나중에 확인해보세요. 이렇게 쭉 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했을 때 중요한 건 이렇게 차변학계와 대변학계가 일치하고 차변 잔액과 대변 잔액이 일치하는지를 확인. 그러니까 시산표 작성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여기 위에 있는 이런 계정 과목도 이게 총계정원장이라고 하는데 총계정원장에 차 대변 합계액이 금액이 차대변 변자 안 썼네. 차대 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작성하는 게 바로 시산표였다 이거죠. 시산표였습니다. 그래서 대차합계 일치한 거 확인했죠? 다시 보세요. 이렇게 일치한 거 확인했죠? 이렇게. 자, 그리고 눈치채셨나? 현금, 외상매출금, 상품까지 자산인데 자산은 금액이 차변에 있고요. 잔액이. 차입금하고 외상매입금 부채인데 부채는 잔액이 대변에 있고 자본금 자본 대변에 있고 상품 매출과 수수료 수익은 수익입니다. 대변에 있고 상품 매출원가랑 급여는 비용이에요. 차변에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참 아직 안 배운 사람도 있어요. 상품 매출은 물건 파는 거 돈 버는 거니까 수익이고요. 수수료도 수익이죠. 또 상품 매출원가는 비용이에요. 비용. 앞에서 하긴 했었죠. 그죠? 비용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 결국은 다시 자산은 차변에 오고요. 잔액이. 그리고 부채는 대변에 옵니다. 그리고 자본도 대변에 옵니다. 여기 안 적었지만 보다시피 상품 매출이나 수수료 수익은 대변에 오고요. 잔액이 대변에 있죠. 그리고 상품 매출 원가나 급여 비용은 차변에 있습니다. 비용은 차변. 그럼 이걸 등식으로 하니까 자산과 비용을 더한 것은 부채와 자본과 수익을 더한 거와 일치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쪽에 보시면 시산표 등식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보이시죠? 자, 맨 밑에 이거. 잔액시산표 있고요. 거기에 시산표 등식 요거. 자산과 비용을 더한 거. 이게 차변이죠? 그리고 부채와 자본과 수익. 요건 대변이죠? 대변. 네, 대변. 여기는 차변. 결국은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반드시 일치한다. 근데 여기서 잠깐 자산과 비용은 차변, 부채와 자본과 수익은 대변. 여기까지는 됐는데 자산 기말자산이고 부채도 기말부채인데 자본은 기초인 거 보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산 부채는 기말인데 자본은 기초예요. 자, 이건 뭔 소리냐? 자, 다시 이쪽으로 올게요. 잘 보시면 이 시산표를 작성할 때 보면 자산과 부채는 계속 변합니다. 이렇게 1년 동안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계속 변해요.
근데 자본금이라는 건 성격상 출자금이잖아요. 장사 시작할 때 출자한 거. 이거는 요게 시작할 때 기초가 500만 원이었으면 사실 자본금은 1년 내에 거의 변화가 없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 자본이 그냥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색깔을 잠깐 바꿔볼게요. 색깔을 바꿔볼게요. 자, 자산은 기말 자산이고 부채도 기말 부채인데 자본이 기초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어쨌든 자본은 1년 내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누가 제 욕하나 봐요. 그죠? 아, 귀가 안지러워요. 이렇게 긁어요? 이렇게 누가 그랬죠? JYP 누가 아시죠? 여기 간지러우면 이렇게 긁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한다고? 그런 사람 있대요. 넘어가요. 어쨌든 자본은 기초자본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산부채는 1년 내내 계속 변동이 있지만 자본은 변동이 없다. 그대로다. 여기 기말자본이 오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어쨌든 기초자본이 온다라고 일단 외워두세요. 그리고 까먹었다. 솔직히 하루 지나면 또 까먹죠. 그럼 나중에 또 하면 되죠. 그죠? 하다 보면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산표를 한번 쭉 여러분도 금액 한번 작성해봐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요 합계만 적으면 합계시산표가 되고 잔액만 적으면 잔액시산표가 되고 지금처럼 합계와 잔액을 다 적으면 그게 바로 합계잔액 시산표가 되는 건데 우리 실기 있죠. 나중에 아직 실기 안 했죠. 이제 실기도 이제 해봐야죠. 이제 실기로 가요. 이제 실기로 가서 하다 보면 이 합계잔액 시산표 나중에 줄여서 합잔이라고 그럴까요? 합잔이라고 하면 합계잔액 시산표구나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 합잔을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시산표의 작성 목적은 딱 하나. 대차 합계가 일치하느냐 확인하는 거. 요거 한 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자, 이제 그럼 이 시산표를 작성해서 여기 보면은 물론 이건 답이 틀렸다고 그랬죠. 아예 답이 해서 대차 합계가 맞나 없나 확인했단 말이죠. 확인했는데 자, 그 다음 이쪽으로 다시 와볼게요. 확인했는데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중요한 게 이거.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뭔 소리냐면 시산표 작성할 때 차대변이 맞으면 맞는 거죠. 대차합계 일치하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차대변이 맞으면 일치하면 정확한 겁니다. 맞죠? 그러나 합계액이 일치한다고 해도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라고 합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차변에 현금 500만 원이 있고 대변에 자본금 왜 자본금이 나왔지 갑자기? 이왕 했는데 뭐 자본금 500만 원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분계를 누락했어요. 누락 빠뜨렸어. 그럼 잘못이죠. 근데 이거 빠지면 시산표 안 맞을까요? 그래서 시산표 우리가 그 앞에서 전기 연습 문제 해봤죠. 전기하는 문제가 10개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10개 있었는데 9개는 제대로 적었는데 1개를 빠뜨렸어요. 그럼 요거 빠뜨리면 대차 합계 안 맞아요? 그쵸. 합계는 맞아요. 10개 중에 9개 제대로 적었으면 9개는 합계 맞잖아요. 1개 빠졌다고 합계가 안 맞는 건 아니란 말이죠. 또는 중복했어. 적었는데 또 적은 거죠. 적었는데 또 적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차변 대변에 500, 500을 또 적은 거야. 500, 500, 500, 500 또 적으면 1000이 되죠. 합계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누락이나 중복은 그 자체가 오류이지만 중요한 건 합계는 맞다. 근데 시산표는 오직 대차 합계 맞추는 것밖에 할 줄 몰라요. 근데 합계가 맞으면 옳다구나, 맞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시산표예요. 시산표 수준이 딱 그거예요. 합계 맞으면 오케이, 끝. 그게 다예요. 근데 분명히 합계가 맞아도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말고도 대차 합계를 반대로 적으면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적어도 금액은 맞죠. 그렇죠. 아니면 현금에 적을 걸 당조예금에 적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합계도 맞죠. 무슨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을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 그래서 여기 대표적으로 누락, 중복, 대차 반대, 뭐 다른 계정, 실제와 다른 틀린 계정에 적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라고 하더라. 중요합니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이제 그 다음 재고조사표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재고조사표는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결산정리사항을 기록하는 보고서다. 그냥 끝. 그리고 결산정리사항에 기록하는 내용들을 결산정리사항
이라고 하고 그걸 분개하면 수정분개, 정리분개가 돼요. 그리고 결산정리사항에는 이거 1번부터 10번까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여러분 처음이잖아요. 어차피 이건 진도를 진행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진도가 나가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해도 몰라요, 지금은. 어차피 이건 이제 본격적인 회계 원리. 아직까지는 기초회계죠. 기초회계 끝나고 본격적인 회계 원리 들어가면 이거 어차피 재고자산 조사,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유가증권,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평가, 즉 공정가치법이라는 걸 배워요. 이때 회계를 기존에 배운 적이 있으면 공정가치법 그러면 그거 시가법, 그거 대충 그냥 들어는 봤다 이렇게 되지만 처음 하는 사람은 딴나라 말이죠. 중국말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가 보다. 언젠가 합니다. 또 감가상각 언젠가 합니다. 수익, 비용, 이연재상 진짜 엄청나게 징그럽게 중요한 거 하지 말래도 합니다.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다 알면 회계 다 배운 거예요. 이거 알면 회계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몰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넘어가세요. 괜히 넘어가라는데 괜히 신경 쓰는 사람 있죠? 무슨 얼굴 같지 않아요? 그리고 얼굴 같죠, 그죠? 얼굴 같죠? 짜증내는 사람 얼굴, 그죠? 짜증내면 안 돼요.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제가 중요하다. 이건 꼭 해라. 분계. 전기, 마감 중에 분계 특히 강조했죠. 그런 것들만 하면서 그냥 오늘 1시간 떠든 내용에 한 20-30%만 알고 있어도 그냥 진행하시면 돼요. 하다 보면 중요한 건 2번, 3번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아셨죠? 통과합니다. 자, 그 다음은 정산표라는 거 나오죠, 여기 또. 이제 정산표도 필요 없습니다. 정산표라는 것도 그냥 여기 써있긴 이렇게 써있네요. 잔액시산표를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서 자산부채자본 비용수익끼리 따로따로 분리하면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나오나 대충 알 수 있어요, 이거.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과정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나 보다 하시면 돼요. 어차피 문제로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마감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전산얘기죠. 옛날에 수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수기로 할 때는 다 손으로 마감하는 건데 지금은 전산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안 해도 돼요. 그냥 손익계산서 계정 수익비용을 마감해라. 수익과 비용 계정을 손익계정에 대체하고 당기순손익부에서 자본금에 대체해라. 라고 써있지만 뭔 얘기인가 모르겠죠. 이 분기 얘들은 뭐냐? 얘들은 또 뭐래? 글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사실은 분계를 계정에 옮기는 연습을 많이 하면 거꾸로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이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 기초회계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고비가 이 부분이에요. 결산 부분. 이 부분 하다 보면 되게 어려워합니다. 근데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불행이라고 해야 되나, 다행인 건 우리 시험에 마감 이 부분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어차피 전산 프로그램상으로 하니까 이런 건 따로 거의 안 합니다. 이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구경하세요. 그냥 들어나 보세요. 눈 뜨고 귀 열고 그냥 듣고나 계세요. 아셨죠? 자, 넘어갑니다. 자, 여기 있는 이제 손계정원장 마감하는 이 문제 있죠. 옛날에는 손으로 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걸 손으로 다 할 시간도 없고 필요도 없고. 여기가 왜 한 장이 또 떴나. 이 파일 변환하면서 조금씩 깨집니다. 이거 손으로 다 할 시간도 없는데. 이 답이 여기 있네요, 여기. 그죠? 여기 있습니다. 요거랑 같이 봐야 되는데. 참말로. 요 문제랑 요걸 같이 봐야 되는데 페이지가, 그죠? 원래 이거 없던 페이지거든요. 없는 페이지인데 이게 파일 변환하면서 끼어들어갔어요. 이거 어쩜 줬노 이걸. 손으로 일일이 다 할 수도 없고. 자, 일단 볼게요. 그럼 여기를 마감 절차는 나중에 앞에 보고 외우세요. 마감 절차는 나중에 외우시고, 마감할 때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 지금 제가 신기한 짓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구경해 보세요. 자, 마감할 때는 수익 비용 먼저 마감합니다. 수익 비용 먼저. 상품 매출 수익이죠. 수익, 수수료 수익 수익이죠. 절차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상품 매출원가 비용, 급여도 비용입니다. 마감할 때는 수익이나 비용을 먼저 마감해요. 그리고 알아둘 것은 마감할 때는 항상 대차평균 시킵니다. 대차합계를 일치시킵니다. 합계를 맞춰줘요. 그래서 여기 상품 매출 써 있잖아요. 대변에 있는 만큼 차변도 씁니다. 이렇게 좀 만 단위로 적을게요. 그냥. 그리고 앞에다 손익이라고 씁니다. 손익. 그리고 이번 연도 끝났습니다. 표시를 밑줄 2줄 쳐서 마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요걸 보고 분계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게 수익 대체 분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이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보세요. 그럼 이거 분계로 뽑아내면 위에가 이 계정 주인이 상품 매출이잖아요. 그럼 이걸 분계를 뽑아내라고 그러면 주인 내려와서 너 방 빼라.
그럼 빼야 돼요. 그럼 차변의 상품 매출이 차지하는 거예요. 차변의 상품 매출 금액은 650만원, 대변의 손익 이렇게 됩니다. 650만원 이렇게. 그래서 이 손익계정, 여기 손익계정이 있죠. 손익계정 대변에 있으니까 대변에 상대 과목 상품 매출 650만원이 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기 대변에 원래 대변에 650 있었잖아요. 그게 대변에 왔죠. 그건 보이세요? 그 대변에 있던 금액이 대변에 적힌 거예요. 그건 쉽잖아요. 그것만 알면 돼요. 근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넘어가세요. 그냥 구경하세요. 자, 수수료 수익 대변에 50만원 있죠. 여기다 50만원 올 거예요, 이거. 이거 올 겁니다. 여기 있던 금액이 일로 올 거예요. 근데 그걸 과정으로 표시해라. 그래서 대변에 있는 걸 차변에 그대로 똑같이 50만원 써줍니다. 그리고 앞에다 손익이라고 써줍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 끝나시오. 그리고 밑줄 두 줄 쳐서 마감하는 건데 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여러분 수기로 할 일이 없으니까. 아셨죠? 근데 이것도 좀 자세히 많이 해드렸는데 자세히 해봤자 욕만 먹어요. 아이 너무 길어요. 복잡해요. 대충 들으세요. 구경만 하세요. 요거 분계로 뽑아내라. 그럼 이걸 분계로 뽑아내려면 이 위에 있는 주인 있죠. 주인이 내려와서 방 빼라 그럼 방 빼야죠. 갑의 횡포 들어보셨죠? 갑질. 주인 내려와서 방 빼! 그럼 빼야지 뭐. 그럼 차변의 수수료 수익. 차변의 수수료 수익이 50만원. 그리고 대변의 손익이 갑니다. 대변의 손익이 5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손익계정 대변의 상대 과목 수수료 수익이 옵니다. 근데 눈치채셨나 몰라도 결국은 수익은 대변에 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런 비용은 안 봐도 차변에 온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눈치가 있죠. 그죠? 보세요. 여기 상품 매출원가라는, 이번 색깔 좀 바꿔볼까? 색깔 좀 바꿔볼게요. 무슨 색깔 잘 보이려나? 파란색 할까요? 네, 파란색 하죠, 이제. 자, 그럼요. 이번에는 비용 갑시다. 상품 매출원가가 차변에 300 있잖아요. 그럼 대변에 300 써주고, 역시 손익으로 가라 이거죠. 그리고 이번 연도 끝나시오. 밑줄 치면 끝난 거예요. 좀 이쁘게 쳐야 되는데, 예, 대충 봐주세요. 그 다음 요걸 이제 분개해라 그러면, 위에 상품 매출 원가가 내려와서 방 빼라 그러면 방 뺍니다. 그럼 이번엔 차변에 손익이 와요. 차변에 손익이 320. 300이네. 죄송해요. 300. 그리고 대변에 상품 매출 원가.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손익계정 차변에 가는 거 이렇게. 손익이 차변에 있으니까 손익계정 차변에. 상대 과목 상품 매출 원가죠. 상품 매출 원가 300. 가만히 보시면 여기 차변에 있던 300이 차변에 온 거예요. 결론적으로 비용은 차변 수익은 대변에 가면 돼요. 별거 없죠? 마지막 급여. 차변에 100 있잖아요. 결론은 여기 차변에 100이 올 거예요. 급여가 이렇게. 올 거예요. 올 건데 그걸 과정으로 나타내라 이거죠. 글자가 왜 이러니? 어머나? 넘어가요. 요걸 이 100만원을 일로 보내기 위해서는 자 대차합계를 맞춰라. 대변에 100만원 써주고 손익이라고 써라. 그리고 이번 연도 끝났습니다. 표시를 이렇게 밑줄 이쁘게 치는 거 이렇게. 좀 이뻐졌나요? 자, 이걸 분개하면 급여 계정이 주인이죠. 주인 내려와서 방 빼라 그러면 방 뺍니다. 그럼 차변의 손익. 뭔 소리나 모르겠죠.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리고 대변의 급여. 그래서 손익 계정 차변의 상대 과목 급여 100만원 오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다시피 수익은 대변에 적고 비용은 차변에 적어서 아직 안 맞죠 참. 수익은 대변에 비용은 차변에 집합시켰죠. 그래서 손익 계정을 집합 손익이라고 합니다. 집합 손익. 그다음 색깔 또 바꿔봐야지. 다른 색깔로 해봐야죠. 이제 보일만한 색깔. 이제 이번엔 빨간색으로 할까? 자 봅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수익이 700만원이죠. 비용은 400이죠. 그럼 700에서 400 빼니까 300이잖아요. 요게 바로 당기순이익이죠. 근데 중요한 건 순이익을 순이익이라고 쓰면 안 돼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순이익이라고 쓰면 안 돼요. 여기다 자본금이라고 써요. 그냥 뭐냐 짜증내지 마시고 그냥 들어보세요. 자본금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이걸 또 분계로 뽑아내는 거야. 분계를 뽑아내라고 하면 요 위에 있는 주인이 그 자리로 내려와요. 방 빼. 그럼 뺍니다. 그럼 차변의 손익이에요. 차변의 손익, 대변의 자본금입니다. 답이 뒤에 있죠, 그죠? 300만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금 나왔으니까 자본금 계정 찾아갑니다. 여기 대변에 있었죠. 대변에 갑니다. 상대 과목이 손익이죠. 300만원 만 단위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생각해봐요. 자본금이 자본이잖아요. 자본은 증가가 대변, 감소가 차변이죠. 여기 당기순이익이라면서요. 당기순이익은 돈 버는 거잖아요. 돈 벌면 자본이 재산이 늘어요 줄어요? 늘죠. 그게 대변에 온 거예요. 이렇게 합리적으로 착 가는 건데 알면 재밌는데 처음 듣는 사람은
뭐 하는겨? 이렇게 하고 들어요. 표정 수업 들을 때. 이거 자세히 설명해주면, 그러려니 하세요. 그냥 구경만 해서 핵심은 따로 있으니까 일단 그것까지. 그럼 여기까지가 여기 오른쪽에 답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상품 매출부터 이쁘게 마감해드렸죠? 공개도 다 해드렸죠, 여기까지. 그죠? 요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거, 이제 비용 수익은 마감 끝났으니까 남은 걸 자산부채 자본이죠? 다시 이쪽으로 가볼게요. 복잡하다. 그죠? 자산부채 여기 남았잖아요. 어이, 커졌다. 아싸. 자, 이제 여기 보세요, 그럼. 여기 보면, 이제, 마감 순서가 수익 비용을 먼저 마감해서 손익계정에 대체하고 단기순이익 구한 것까지 됐고요. 이제 자산부채, 현금 자산이죠. 이거 마감하는 거예요. 자, 마감할 때 뭐가 달라졌는지 그 한 가지만 체크하면 끝입니다. 자, 차변에 500, 대변에 200이죠. 차변이 크죠? 마감할 때는 대차합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마감은 이제 12월 31일자로 한다고 가정하면 12월 31일자로 자, 대차합계를 맞추니까 300만원이 돼요. 저는 만 단위로 계속 쓸게요. 칸도 그렇고 쓰기도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씁니다. 차기 2월. 뭐라고 쓴다고요? 차기 2월. 아까 비용이나 수익 마감할 때는 뭐라고 썼죠? 손익. 그렇죠. 근데 자산부채 마감할 때는 차기 2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원래 줄 쳐서 줄이 참 거시기하게 쳐지네. 이렇게 줄 쳐서 합계금액 500만원 써주고 500만원 써서 대차 맞춥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2014년 끝났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하면 2014년 끝났고 이제 2015년이 새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차기 2월 반대쪽에다가 다음 달 1일 날짜로 전기에서 2월 됐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300이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2014년이고 여기서부터는 2015년 시작된다. 이렇게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치고 이런 건 다 안 해도 좋으니까 중요한 건 아까 수익 비용 마감할 때는 손익이라고 쓰고 마감했는데 자산부채는 차기월로 쓰는구나.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한 번 더. 외상매출 그럼 차변이 750, 대변이 250. 그럼 날짜는 생략하고요. 그럼 금액이 적은 쪽에다가 차기 2월 500만원 적어서 대차합계 맞추고 마감합니다. 마감합니다. 이렇게 줄 쳤다고 쳐요. 마감해요. 줄 치는 것도 몰라도 돼요. 그리고 차기 2월 반대쪽에는 다음 연도 초에 전기 2월을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럼 나중에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이거를 나중에 기초, 이걸 기말 이렇게 표현해요. 기말에 차기 2월로 마감하고 기초에 전기 2월 적으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기초 기말. 사실 나중에 필요한 게 그거예요. 상품 했다 치고 이번엔 차입금 합시다. 부채. 자, 대변이 450이고 차변이 250이에요. 대변이 크죠? 마감할 때는 대차합계 맞추랬죠. 그럼 대변 450에서 250을 뺀 200. 그리고 여기 앞에다 뭐라고 써라? 그렇죠. 차기 2월. 12월 30일자 기말 날짜로. 그리고 마감 줄 쳐서 마감했다고 치고 그리고 다음 연도가 되면 차기 2월 반대쪽에 전기 2월 기초에 전기 2월을 써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기초. 요거는 기초. 요거는 차기 2월은 기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란 얘기죠. 요거 기말에 마감하는 거 이게 기말. 그리고 전기 2월 쓰는 건 기초. 이런 식으로 오늘 이 시간부로는 기초다, 기말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차기 2월, 전기 2월 마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기말에 어떻게 써주고 기초에 넘어가는구나.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자, 핵심 포인트는 이쪽에 적어드릴게요. 어머나 이쪽부터 일단 보시고 여기 잘 보시면 자산부채는 이렇게 차기 2월로 마감한 다음에 전기 2월을 써줬어요. 기초에. 그런데 비용 수익은 아까 손익으로 써서 마감을 딱 했죠. 그리고 기초에 뭐 해라 이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사실 마감 대차평균 시켜라 이거 하고요. 어머나 죄송해요. 여기 포인트는 마감해라 이것도 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이거 하나입니다. 자, 수익과 비용은 마감할 때 손익으로 썼죠. 정확히는 손익계정 AC 계정이 AC예요. 손익계정에 대체시켰단 말이죠. 대체. 근데 자산부채 자본은 자산부채 그리고 자본은 어떻게 했죠? 그렇죠. 차기 2월. 차기로 2월 시켰죠. 바로 이게 포인트입니다. 바꿔 말하면 차기 2월 되는 건 무슨 계정?
자산부채 자본. 또 수익 비용은 차기 2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다음 연도로 2월 되는 건 뭐? 자산부채 자본. 수익이나 비용은 2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답하세요. 안 하시면 아닌데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요.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현금이다. 예를 들어서 현금이면 여기다 이렇게 쓸 거예요. 앞으로 기초, 차변, 그 다음 기말, 대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차변에 현금 들어온 거, 대변에 현금 나간 거 이런 식으로 나중에 표현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기초 이게 전기 2월이구나. 기말 요거 차기 2월이구나. 그런 식으로 그렇구나 정도만 알아들을 정도만 되면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마감을 손으로 다 할 줄 알면 물론 더 좋아요. 근데 요즘은 어차피 수기 시대가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는 점이죠. 그런 식으로 마감해 놓은 것이 여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깔끔하게 여기 마감해 드렸죠? 깔끔하게 마감해 드렸습니다. 여기 원래는 이거 차기 2월 이거 다 빨간색이거든요. 원래는 빨간색이에요. 이게 차기 2월 여기는 다 빨간색. 차기 2월로 쓰는 건 다 빨간색. 자본시험 현금, 외상매출금, 상품, 자산은 차기 2월이 대변에 있고요. 차입금, 부채, 외상매입금, 부채 얘는 차기 2월이 차변에 있고 자본금도 차기 2월은 차변이에요. 그거 외울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산은 항상 차변이 크잖아요. 차변이 크니까 대변에 써야 대차합계가 맞겠죠. 또 부채는 대변이 커야죠. 자산은 항상 차변, 부채는 대변이니까 대변이 크니까 차변에 써야 대차합계 맞습니다. 그런 식이기 때문에 굳이 열심히 따로 안 외워도 됩니다. 그래서 마감하는 원리 핵심은 뭐라고요? 그렇죠. 차기 2월 되는 건 뭐? 그렇죠. 차기 2월 되는 건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은 2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정리하시고 마감 직접 안 해도 됩니다. 다시 앞으로 와서 더 가자. 마감으로 다시 오자. 자, 아이고 여기 있다. 여기 왔네요. 마감 절차 다시. 그래서 마감 절차가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이죠. 자, 예비 절차, 준비 절차, 시산표, 재고조사표, 정산표. 본 절차가 마감하는 거. 수익 비용을 먼저 마감하고 손익계정에서 당기순이익을 자본금으로 대체시키고 자산부채 자본을 차기율로 마감해라. 대충 아시겠어요? 대충? 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외울 수 있으면 외우세요. 외우는 게 좋아요. 절차는 물어볼 때 있으니까. 근데 이건 나중에 문제 풀다가 제가 이제 중요한 거 이런 건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결산이 다 끝나면 이제 재무제표 작성해서 이 5가지 재무제표 종류가 5가지 있죠. 이것도 암기하긴 해야 돼요. 나중에. 어차피 또 나와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생기초 원리의 마지막 결산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길게 설명하면 물론 설명하기는 좋은데 어차피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자세히 한다고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더라 이거죠. 중요한 핵심만 딱딱 키워드만 기억하고 짚어주는 것만 정리하고 나중에 다시 문제를 통해서 보완을 시켜드릴 테니까 그냥 믿고 따라가 보세요. 아셨죠? 어려워하지 말고 하여튼 그냥 즐기는 마음으로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자, 핵심. 자, 지금까지 쭉 정리해보면 분계, 전기, 마감인데 제일 중요한 거 분계, 전기, 마감. 하나만 꼽으면 분계. 아시겠죠? 분계. 자, 이쯤에서 이제 기초원리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실기 좀 갔다 와야 돼요. 실기로 가서 조금 몇 시간 하다 다시 오시면 돼요. 다시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기초회계 마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